바이솜입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매체 타임아웃이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썼는데요. 그것은 세계 최고의 3부작 영화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도 최고라 생각하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 위대한 걸작인 대부 3부작, 스타워즈의 오리지널 트릴로지 3부작, 그리고 인디애나 존스 3부작 등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우리나라의 영화 3부작도 올라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였습니다. 기사는 박찬욱 감독은 한국이 낳은 최고의 감독 중 하나라면서 복수 3부작은 그의 이런 상승세를 이끈 시리즈로 그중 올드보이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올드보이는 시대를 초월한 명장면인 피비린내 나는 복도 싸움 장면과 매우 불편한 반전을 자랑하는 영화이지만, 친절한 금자씨와 복수는 나의 것이란 영화도 그와 같은 수준의 영화이고, 이 작품들에는 영화 기생충의 스타 송강호가 출연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영화 감독 반열에 오른 박찬욱 감독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세계 영화계에서 우리나라 영화들이 활약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CNN은 이 인터뷰 기사의 헤드라인을 K-시네마로 잡으면서 한국 영화 한류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이 한국 작품에 주목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지금 현재는 이른바 K-시네마 시대라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찬욱 감독과 함께 한국이 낳은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받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은 스페인 일간지 라반 구아르디아에 의해 21세기 최고의 스릴러 영화로 선정되었는데요. 또한 브라질 매체 소프트닉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을 21세기 최고의 한국 영화 중 하나이자 SF 장르의 최고 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영미권 시장에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영화 감독들이 최고라 인정받는 진정한 K-시네마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 K-시네마가 지금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의외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매체 미아는 애플 TV 플러스가 오늘 공개하는 미스터리 다크 코미디 스릴러 시리즈 써니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수수께끼의 비행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고 삶이 뒤바뀐 채로 일본 교토에서 사는 미국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일본이 배경이기에 많은 일본 배우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다양한 한국 작품에 출연하여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본의 국민 배우 쿠니무라 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쿠니무라 준을 소개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것인데요. 쿠니무라 준은 그나마 일본 배우들 중에서는 나름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배우 중 한 명임에도 이 기사는 쿠니무라 준을 소개하며 한국에서의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쿠니무라 준은 한국의 나홍진 감독의 공포영화 곡성에 출연하여 대중의 호평을 받은 일본의 유명 배우라는 이 기사는, 그는 이 영화로 한국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과 인기 스타상을 수상했다고 소개한 것이었는데요. 일본을 배경으로 촬영한 미국 드라마를 홍보하는 미국 매체가 일본의 국민 배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서의 활약을 언급하지 않고, 심지어 쿠니무라 준은 미국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킬빌에도 출연한 바 있었지만 그런 활약에 대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 출연한 것을 그의 필모그래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 K-시네마의 국제적 위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 이런 K-시네마의 위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바로 무려 133개국에서 개봉하여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영화 파묘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매체 콜라이더는 영화 파묘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 곡성이 파묘에 앞서 우리나라 토속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던 것도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편 영화 파묘의 엄청난 위력에 대해서는 프랑스 매체 베니티 페어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 영화 파묘가 북한에서조차 엄청난 인기라고 전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외국 콘텐츠를 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영화 파묘는 중국을 통해 유입되어 북한에서도 엄청난 인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 관객들에게는 영화 파묘에 등장하는 풍수질이나 한국 설화 등이 생소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것이 해외의 영화 매체들이 아주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DMT라는 매체는 한국의 풍수지리와 일본의 한국 식민지 시대에 대한 역사 등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 더 재미있다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이 퀄리티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시리즈로 손꼽히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관객 수를 자랑하는 영화 시리즈 작품은 누가 뭐라 해도 마동석 배우가 이끄는 범죄도시 시리즈인데요. 독일 영화 매체 블랙펑크 필름은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는 범죄도시의 마동석 배우에 대하여
과거 중국에는 성룡이 있었고 일본에 기타노 다케시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마동석이 있다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는 마동석 배우 때문에 지금 인도 영화계도 난리가 났는데요. 인도의 유명 영화 감독인 산딥 레디반가와 스타 배우 프라바스의 차기작 스피릿의 빌런 역할을 마동석 배우가 맡을 수도 있다는 루머가 등장했다는 인디아닷컴은 인도 영화 관객들은 이 소식에 매우 흥분하고 있다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뛰어난 배우의 국경을 넘나드는 팀업의 잠재력만으로도 팬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다는 것인데요. 마동석 배우의 발리우드 등장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루머만으로도 인도 영화 관객들은 엄청난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도시는 인도에서 리메이크도 된 바 있기에 범죄도시 본캐의 등장은 인도를 설레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함께 할리우드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는 한국 영화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는 슬럼독 밀리어네어, 라이언 등으로 잘 알려진 데프 파텔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영화 매체 프리미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출작 몽키맨이 키아누 리브스의 출연작 존 윅과 비교되는데 그 비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는 이번에 처음으로 장편 영화 연출을 함에 있어 그가 참고한 레퍼런스 영화들은 바로 한국 영화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몽키맨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와 김지훈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 그리고 홍콩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를 참고한 작품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한국 영화는 폭력과 감동이 완벽히 혼합된 작품들이라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의 모든 기초는 한국 작품들이라면서 한국 영화는 자신이 지금까지 봐온 것들 중 가장 폭력적이고 잔혹한 액션 장면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 많은 감정과 애틋함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한국 작품들은 설렘과 사랑, 욕망 등을 2배, 3배로 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는 자신은 그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국 영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놀라운 작품성을 볼 줄 아는 감독으로서의 시선도 있을 것이지만 그는 실제로 태권도 유단자이며 수많은 우승 경력도 있기에 그가 우리나라에 가지는 애정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시원한 액션에 존 윅 시리즈와 비교되는 작품을 연출한 감독이 존 윅보다 한국 영화들에서 더 큰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한국 영화는 국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콩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테틀러 아시아는 서울에서 칸까지 한국 영화가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를 정복한 방법이라는 특집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기사는 한국 영화가 국제 영화제들에 참여하는 것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영화계의 지속적인 혁명으로서 한국 영화는 획기적인 스토리텔링, 뛰어난 연기력과 뛰어난 재능, 놀라운 영상미와 문화적 뉘앙스로 관객과 비평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국제 영화제를 휩쓸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칸에서 베니스, 베를린에서 토론토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는 권위 있는 영화제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는 기사는 한국의 감독과 배우 및 제작진들은 최고의 영예를 안으며 세계 영화계에 지울 수 없는 업적을 남겼는데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 영화의 인기 급등은 한류로 알려진 더 광범위한 현상에 기인하는데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문화 수출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이며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성공은 이 문화적 추세의 산물이라는 기사는 이것을 단순히 추세라고 부르는 것조차 한국 문화 수출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며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런 한국 영화의 선구자로 봉준호 감독을 언급하였는데요. 2019년 그의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사의 기념비적 순간을 만들어냈는데 이 오스카 영광으로의 여정은 수많은 영화제 순회를 포함했다면서 그에 앞서 칸에서는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이는 한국 영화에 있어 분수령이 되었으며 그 사건으로 한국 영화는 글로벌 영화 산업의 주요 참여자로 등장했고 이런 칸에서의 성공이 오스카로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한국 영화의 또 다른 강점은 다양한 장르와 보편적 매력이라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영화는 다양한 장르에 탁월하면서도 뚜렷한 한국적 풍미를 유지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기사는 가슴 뛰는 스릴러에서 가슴 아픈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 제작자들은 다재다능함과 장인 정신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극찬했습니다. 이 한국적 풍미를 유지하는 능력이란 표현이 참 인상 깊은데요. 아울러 한국 영화에는 새로운 세대의 영화 제작자들도 등장하고 있다면서
봉준호, 박찬욱 등 유명 감독들이 계속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세대의 한국 영화들은 새로운 관점과 혁신적인 스토리텔링을 선보이고 있다는 기사는 이 중에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윤가은 감독, 마찬가지로 베를린과 트라이베카에서 주목받은 김보라 감독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부산을 비롯한 한국의 국제영화제들도 한국 영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에게는 또 다른 위력이 있다고 언급한 기사인데요. 한국 영화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문화 외교의 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는 기사는 한국 영화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했고 한국 문화, 언어, 사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영화가 놀랍도록 활약하는 지금 현재에 더해 한국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 매체는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으며 그 속도가 느려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기사는 새로운 세대의 영화 감독들이 등장하고 기성 감독들이 경계를 넓혀가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영화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의 영향력은 전 세계 영화 산업에 더 큰 다양성을 제공하는 문을 열었다는 기사는 한국 영화는 서구권 서사의 지배에 도전하여 매력적인 스토리는 지구 어느 곳에서나 나올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야기했는데요. 아울러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부산에서부터 칸, 서울에서 베니스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 감독들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는 기사는 앞으로도 계속 뛰어난 비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관객들과 신진 영화 제작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K-팝 음악과 K-드라마가 한류의 대중적 인기를 높이며 한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장점이 있다면 한국 영화는 거기에 깊이를 더하는 문화 콘텐츠가 아닐까 하는데요. 앞으로도 전 세계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질 좋은 한국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